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3부의 장정원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따뜻하고 편한 실내 활동이 오히려 허리 건강을 좀 위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전화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으로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도움 말씀을 주실 분 모셨습니다. 척추 전문의 김성준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증상이 의심되거나 또 치료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먼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허리가 좀 불편하신가요? 아, 예, 허리가 불편해서 네, 연락 한번 드렸고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좀 운동을 하다가 좀 허리를 좀 심하게 좀 삐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MRI 검사를 좀 해봤는데 네. 척추 4번이랑 5번 사이에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진단하셨던 선생님께서 수술을 권하시는데 제가 수술은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직장이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입원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네, 혹시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네, 지금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네. 하시네요. 제가 네. 몇 가지만 좀 여쭙겠는데요. 예, 평상시에 허리 통증이 있으셨나요? 평상시 네. 운동하다가 네, 허리를 삐고 나서부터 허리 네. 통증이 좀 많이 심했고요. 예. 그 전에서는 그렇게 약간 좀 찌릿찌릿한 느낌은 있었지만 있을 거예요. 네. 예. 지금 다리 쪽에 통증은 없으시고요? 다리 쪽에도 약간 예. 오른쪽에 약간 좀 저린 느낌이 있으시고요. 예, 맞아요. 네. 예,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평상시에 허리 통증이 있어 오시다가 예. 디스크가 약해진 마당에 그런 운동을 하면서 외상을 입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예. 디스크 수액이 탈출한 경우 같은데 이런 경우 증상이 매우 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비 등이 없다면 바로 이제 수술하시는 것보다는요. 수술 전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호전이 없다. 그때 수술을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궁금한 점이 좀 해결되셨길 바랄게요. 수술이 좀 부담스럽다고 일단 하셨는데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도 한번 계속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겨울이면 이 잘못된 실내 활동 때문에 오히려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또 계시고요. 네. 빙판길 사고 나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네. 이 겨울과 허리 통증은 어떤 좀 상관관계가 좀 있는 걸까요, 선생님? 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자연스레 사람 몸이 이제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이제 근육도 긴장되게 되고 관절도 더 굳게 되고 이렇게 되면 평상시 허리 통증이 있었던 사람도 통증이 심해지고 네. 관절염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춥다고 이제 웅크려서 손은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제 그거 빙판길에 이제 위험하죠. 미끄러졌을 때 아무래도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서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이제 몸이 굳기 때문에 네. 더 이런 낙상 사고에 노출이 쉽게 됩니다. 네. 일단 뭐 넘어지고 나면은 이제 손목을 땅에 짚다가 손목 골절도 흔히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겠네요. 영등방아를 짚게 되면 척추 압박 골절, 그다음에 고관절 쪽에 골절도 생기게 되는데요. 네.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이제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골다공증 등이 있으시면 이제 넘어지셨을 때 통증이 있다 이러면 방치를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골절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특히 이제 압박골절,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 이를 방치하게 되면은 골절이 심해지면서 이제 뼈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반드시 통증이 생기셨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골절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저 앞서 전화 주신 시청자분도 그러셨지만 평소에 또 허리 통증이 원래 있었던 분들이 이 낙상 사고를 당하면 증세가 더 악화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한번 치료 사례 먼저 보면서 설명을 또 들어볼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었다는 말은 디스크 질환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디스크가 약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가벼운 외상을 입게 되어도 디스크가 손상의 여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가 그런 사례인데요. 50세의 여자 환자분이셨고 평상시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셨으나 이제 특별한 검사 없이 지내시다가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보행 중에 빙판길에 넘어진 후에 허리 통증이 아주 극심해지셔서 내원하신 환자분이십니다. 네. 그 시행한 이제 MRI 검사상에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디스크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 있었고요. 수액도 탈출이 되어가지고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 이제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좋은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본 시술을 시행하셨고요. 시술 후에 이제 통증은 바로 좋아졌던 환자분이시고 시술 후의 사진상에서도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가 잘 이제 축소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봤습니다. 평소에 통증이 있으셨던 분의 사례였는데 사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좀 통증을 가볍게 생각하셔서 방치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선생님. 그렇죠. 실제로 어떤가요? 네. 대부분 이제 가벼운 통증을 이제 무시하고 네. 적절한 치료 관리를 받지 않게 되면은 결국 척추 질환을 계속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외상에서 증상이 악화돼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미 척추가 많이 망가진 채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통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대개 1, 2주 정도 쉬어주면은 좋아져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점차 심해지면서 다리 쪽까지 통증이 있으시다. 그럼 반드시 디스크 질환을 의심하셔가지고요.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자기 디스크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한 다음에 네.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셔야지 이렇게 디스크 척추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린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계속해서 한번 또 알아볼 텐데요. 어떤 원리가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영상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꼬리뼈로 접근하는 방식은 같은데 저 카테터 안으로 내시경과 레이저 선이 들어가서요. 튀어나온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보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수축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최소 절개를 해서 꼬리뼈 부분에 이 특수 장비를 삽입한 후에 레이저로 돌출된 디스크를 태우는 그런 방법인데 저희가 사진을 한번 또 볼게요.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제 1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얇고 긴 카테터가 있습니다. 이제 두께가 한 2mm 정도, 이제 볼펜 심 두께 정도 되는 얇고 긴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척추신경관에 접근해서 병변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2번 사진처럼 요즘에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 저 얇은 관 안으로 내시경과 레이저 선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위내시경처럼 이제 신경을 육안으로 훤히 보면서 이제 필요하면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 사진이 이제 간단하게 잘 정리가 된 사진인데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제일 왼쪽 사진처럼 신경을 누르게 되면 꼬리뼈를 통해서 얇은 가를 넣어가지고 병변에 접근해서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위를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제일 우측 사진처럼 튀어나온 디스크가 수축되어서 이제 신경이 회복되는 그런 치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시술 시간은 뭐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시술 시간은 대개 한 30분 정도 특별한 문제 없으면요. 짧네요. 그냥 30분 정도 다 끝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시술 과정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시술 영상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과정 바로 볼게요. 네, 지금 수술실에서 이제 시술을 하더라도 시행을 하고요. 저렇게 카테터가 시술자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이제 병변 있는 부위를 찾아 들어가서 병변에 접근하게 되면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이 있는지 디스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디스크가 있다면 그 부위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축시키게 되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한 후에 이제 조영제 약물을 투입한 다음에 영상을 보게 되면은 어디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마지막에 신경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특수 약물을 투여하고 난 후 하게 됩니다. 조 과정이 이제 길어도 30분, 특별한 문제 30분 내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사례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5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허리 통증이 있으셨는데요.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만 받으며 지내오시다가 이제 최근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다리 쪽까지 통증이 생겼고 이제는 이제 주무실 때 잠도 잘 못 주무실 때 통증이 악화되어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내원하셔서 MRI 사진을 보니까 왼쪽 사진에서처럼 새까맣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아주 심하게 눌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 경우 이제 수술을 고려해도 될 정도로 이제 상태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원하셔가지고 경막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셨고요. 다행히도 시술 후에 환자분 증상이 많이 호전되셔가지고요. 이제 숙면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 진행한 MRI 사진상에서도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많이 수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 또 볼게요. 그 다음 사례는 6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이미 2년 전에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이십니다. 그 이후에 잘 지내시다가 6개월 전부터 점차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셨고 최근에는 이제 20분도 채 걷기 힘들 정도로 다리 통증도 생기셔가지고 내원했던 환자분이십니다. MRI 검사상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확대한 사진처럼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꼬불꼬불하게 좁아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수술 받은 병력이 있으셔가지고요. 수술적 치료는 이제 받기 싫어하신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치료하였고요. 시술 후에 다행히도 환자분 증상이 많이 호전되셔서 퇴원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이제 척추 수술은 재수술이 상당히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잘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방금 본 사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술을 했는데도 네, 악화된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의 도움을 좀 받아볼 수가 있나 봐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척추 수술한 경우 재수술이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이제 심하게 유착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신경 손상을 항상 우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도 이전에 수술한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치료가 척추 재수술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된다면 굉장히 환자나 의사 입장에서 굉장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치료 대상이 나오고 있네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 대상은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협착증에서도 시행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척추 수술 후에 유착이나 재발 등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긴 환자분. 뿐만 아니라 이제 요통 환자분도 시행할 수가 있고 이제 기존 신경 성형술에서 효과가 없었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내시경과 레이저라는 이제 강력한 무기가 장착된 시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반복되는 허리 통증 참으면 악화됩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네, 제가 아니고요. 네. 예,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네. 이제 70이 넘으셨는데요. 예, 지금 걸어 다니시는데 네. 예, 굉장히 이제 허리가 좀 허리에 통증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예, 그것 때문에 좀 전화를 하게 됐는데 네. 예,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게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걸어 다니실 때 다리를 당기면서 이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이게 함부로 이제 고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는데 이거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뭐 다른 뭐 시술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버님 혹시 그 어머니께서 고령이라고 하셨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4시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좀 상담을 해주시죠. 네, 어머님 이제 걸으면은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이 같아요, 그죠? 예. 누워 있으면 괜찮으시다가 걷게 되면은 엉치라든지 다리 쪽에 당기는 증상이 심해지는 증상으로 봐서는요. 증상만 봐서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이제 환자분 어머님 연세에 가장 흔한 척추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정밀 검사는 해보셨나요? 예, 정밀 검사는 가까운 그 병원에서 했었는데 이제 퇴행성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협착증 상태에서 이제 디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지금 판정이 나 있어서 이게 지금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상담 디스크가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 같은데요. 역시 74세 이제 고령이시라서 이제 아무래도
마취라든지 이런 이제 부담이 분명히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 등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없다면요. 부분 마취로 가능한 이제 시술들이 요즘에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증상 호전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드님 생각하시기에 어머님 수술적 부담이 너무 크시다 그러시면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먼저 한번 치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됩니다. 네. 자, 아버님 고령이신 분들도 비수술적인 치료법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가까운 전문병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갖고. 아, 네. 네, 원인을 좀 모르겠고 지금 전화드렸거든요. 네네.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숙이지를 못하고 네. 앉지를 못하는 허리 통증인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병원을 안 가봐서 모르겠거든요. 별다른 외상은 없으셨고요. 네네. 네, 목소리는 좀 젊은 분이신 것 같은데 상담을 해주시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 24시요. 아, 예, 뭐 굉장히 젊으신 분이신데요. 통증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아팠던 기간이? 이게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 1년이나 되셨어요? 됐는데요. 네. 그러면 검사 같은 건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검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세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근육 통증 같은 경우면 이제 뭐 근육 통증이 일어나도 숙일 때 아프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1, 2주 지나면 좋아져야 돼요. 근데 1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 그럼 분명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척추 디스크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걸 방치하시면 계속 병은 진행하게 되니까요. 반드시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디스크 질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술적인 치료 말고도요.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많이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수술이 부담스러워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도 많아요.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빨리 가셔가지고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동안이나 참으셨다고 하니까 치료를 더 이상 미루시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치료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빨리 내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돌출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척추관 협착증도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허리 통증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잘 알고 계시네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디스크 탈출증 경우에는 좀 이제 활동량이 많으신 이제 30, 40대, 요즘에 20대에서 많이 호발합니다. 네, 방금 전화 주신 분도 24살 젊은 나이에서 호발하는데요. 좌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죠. 이 추간판이 지속적으로 이제 압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디스크를 싸고 있는 추간판을 싸고 있는 디스크 외벽, 섬유륜이라는 부분에 이제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추간판 속에 있는 수액이 삐져나와서 그 부분으로 뒤에 있는 노란 신경, 그림에 잘 보이는데요. 신경을 이제 누르게 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추간판 탈출증이고요. 보통 이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까지 압박하게 되면 다리 통증까지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 누워서 다리를 편다거나 들어올 때 통증이 이제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보다 그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60대 이상이라 그러는데 최근에 50대에서도 많이 호발하고 있습니다. 척추를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라서 신경을 싸고 있는 그 주위 구조물들, 뼈라든지 그다음에 관절, 인대 등이 이제 두꺼워져 가지고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가 지나가는 길 자체가 이제 꼬불꼬불하게 이제 좁아지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 질환의 특징은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걷다 보면 엉치라든지 허벅지, 종아리가 좀 터질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많이 호소하시고요. 대부분의 앉아서 쉬시면 증상이 좋아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앉으시려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그러면 반대로 넓히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겠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척추 신경각이 좁아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넓혀주면 당연히 이제 증상이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요, 넓히는 방법이 수술로서 뼈를 제거하고 인대를 제거해가지고 좁아진 부위를 이제 넓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으셨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이 많이 개발돼서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척추 협착증 중에서도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가는 길이 좁아진 추간근 협착증 같은 경우는 비수술적인 방법에도 약간 제한점이 있었는데요. 최근엔 다행히도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이라는 게 개발되어 가지고요. 이런 환자들을 적용시켜서 많은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이라는 게 뭐냐면 옆에 보신 사진에서처럼
카테터 끝에 이제 풍선이 불어가지고 좁아진 신경 구멍을 넓혀줘서 그 부분에다가 약물을 투여함에 따라서 신경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사진 있나요? 보시면 이제 시술하는 사진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신데요. 저렇게 1번 사진에서처럼 카테터를 좁아진 부위에 병변에 주입한 다음에요. 약물을 조영하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신경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2번 신경처럼 저 좁아진 부위를 이제 풍선을 분 모습이 보이시죠, 그죠? 네. 풍선을 불고 난 후에 이제 길을 넓힌 다음에 3번에 약물을 조영하게 되면은 1번에서 보이지 않던 신경이 3번에서 이렇게 이제 길이 뚫려 가지고요. 약물이 원활하게 주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입니다. 네, 자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되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6676-0114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의 전화를 한 통 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저는 이제 왼쪽 옆구리 부분하고 네. 다리 이렇게 저리는. 옆구리요? 왼쪽 다리랑? 예. 왼쪽 이렇게 고관절 쪽에 이제 네. 엉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다리까지 이렇게 저리는 증세가 나와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허리가 오랫동안 아팠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치료하려고 옆에 큰 병원에 가서 시술을 2번 받았어요, 주사 시술을. 그래서 시술을 2번 받고, 뭐 약 먹고 해도 안 나았어. 그 다음에 수술을 권해서, 내가 수술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MRI를 찍어보니까, 이제 디스크 애기 4, 5분 뼈에 신경을 눌려서 이렇게 아프니까 이 디스크 액만 제거하면 괜찮다 하기에 그렇지만은 30분 정도 수술한다 하지만은 제가 수술이 좀 꺼려지고 있는 상태라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자, 어머님 그 연세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52살요. 예. 52세인데 그 MRI 사진상에서는 협착증 같은 건 아니고 디스크 탈출증이 보인다고 하시던가요? 아니 협착증도 있으면서 디스크 탈출증도 있고 측만증도 좀 측만증도 있으시고요. 척추가 좀 많이 망가진 상태다, 그죠? 걷기 시작하면은 통증이 생기나요? 아니면은 뭐 걷다 보면은 통증이 심해지나요? 양상이 어떠신가요? 특히 이제 바닥에 앉아있다 이랬으면 앉았다 일어설 때요. 또 걷기 시작해도 거기가 계속 걷기 시작할 때 아프신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디스크도 동반된다가 신경이 나가는 길이 좁아진 추간근 협착증도 이제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머님 받았던 주사 치료가 아마 신경 치료 같아요, 그죠? 예, 요즘에는 그 신경 치료보다 한 단계 윗단계의 시술들이 이제 많이 개발돼 가지고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것보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앞서 설명드린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가 이제 환자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권하지를 않았어요. 예, 비수술적인 치료를 전문을 하는 이제 병원으로 가시면요,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네. 예. 어머니 전문 병원을 좀 방문하셔서 좀 다른 더 적극적인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풍선 확장술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풍선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술 원리 한번 또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꼬리뼈로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같고요. 꼬리뼈를 통해서 좁아진 길에다가 저렇게 카테터를 접근시킨 후에 풍선을 불어서 좁아진 길을 저렇게 들어 올려 길을 넓혀주는 시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좁아진 길 따라 쭉 가면서 계속 이제 길을 넓힐 수가 있어요. 풍선을 넓혔다 하면서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좁아진 길이 확실하게 넓어진 후에 그다음에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환자분 증상은 아주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선생님 이 풍선 확장술이 다른 시술법에 비해서 좀 통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환자분들이 참으실 수 있는 정도인가요? 보통 좀 엄살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시술하시다 도망가신 분은 없으시고요. 네, 그 정도는 아니군요. 풍선을 불 때 아무래도 신경 좁아진 부위에 넓혀주는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되는데요. 풍선을 계속 불어 넣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풍선 바람을 빼기 때문에 그 통증 지속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이번에는 실제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례인가요? 네, 62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평소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이 간간히 있으셨다가
특별한 이제 치료 없이 그냥 지내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최근에 증상이 이제 악화되어 가지고요. 이제 20분 정도만 걸어도 다리가 당겨서 이제 앉았다 가셔야 될 정도 증상이 악화된 환자분이신데요. 환자분 검사상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그래서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습니다. 왼쪽에서처럼 좁아진 부위에 이제 풍선을 풀어서 확장시킨 다음에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조영제를 투여하니까 저렇게 좁아진 부위가 아주 길이 잘 뚫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환자분 역시 증상이 이제 많이 호전되어서 퇴원했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봤습니다. 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네. 하도 허리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거 보니까. 그럼요. 정말 많죠. 심해지기 전에 선생님의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떤 증상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손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얘를 이렇게 이제 막 건짐 10kg나 다 나가니까 얘기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허리 쪽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답답해가지고 제가 없고 나가서 햇빛에 그냥 1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한번 했어요. 그냥 걷는 운동을. 네. 그리고 온 뒤로부터 허리가 계속 아파요. 파스도 붙여보고 뭐 이완제 같은 거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애기를 그만 봐야 될지요.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어머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1세예요. 예, 있으시고 통증이 허리 통증만 있으시나요? 아니면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 쪽에도 뭐 당기거나 이런 통증이 있으시나요? 다리 쪽은 아직은 이제 허리만 아프시고요. 예. 그 아프신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요즘 아픈 지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얼마 되지 않으셨고요. 전에도 손녀딸을 둘 켰는데 그때도 아팠거든요. 아, 평상시도 통증은 간헐적으로 있으셨다가 최근에 통증이 악화된 건 한 이틀 정도 되셨다, 그죠? 일주일, 예. 예, 일주일 정도 되셨고. 지금 걸을 적에는 괜찮은데요. 예. 앉아 있을 때 많이 이제 무리가 되신다 말씀이시죠. 이제 앉아 있을 때가 척추에 제일 이제 무리가 가는 자세입니다. 특히 앉았다가 일어서거나 할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척추 후관절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 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리 통증이 있기 전에 초기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이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통증이 이제 좋아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반드시 척추 전문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환자분의 척추 상태가 어떠신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점 해결되셨나요? 예. 네, 뭐 손자와 손녀 보시는 것도 좋지만 또 어머니 건강을 먼저 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허리 때문에 했는데요.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허리는 좀 아프지는 않는데요. 네. 그냥 허벅다리가 무거운 거에 매달려요. 네. 그것뿐이에요. 네? 걷는 건 아무 이상이 없고요. 네네. 이 양쪽 허벅다리가 무거워요. 네, 허벅지 안쪽이요. 바깥쪽이요. 예, 바깥쪽. 아, 바깥쪽. 예. 네. 무거운 곳에 매달려가지고 걸으면 이제 편안하고 걷지 않으면 또 그 증세가 그냥. 네, 선생님 바로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지금 63세인데요. 네. 통증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허벅지 바깥쪽이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 말씀이다, 그죠? 예. 그저 장단지가요. 장단 종아리 쪽이요. 예. 예, 뭐 아니 허벅다리. 허벅다리 쪽이요. 예. 이게 뭐 어떨 때 증상이 심해지시나요? 아니면 앉아 있을 때 심해지시나요? 아니면 걷다 보면 심해지시나요? 걸으면 그 증세가 없고요. 예.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그게 와요. 어떨 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네? 몸이 편안한 시기에. 아, 편안한 시기에 누워서 쉬실 때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 말씀이시죠? 예.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검사 같은 건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 동네에서 MRI 한번 찍어봤는데요. 예. 뭐 3, 4번이 조금 뭐 눌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 4번 쪽에 눌려 있으면은 이제 환자분 증상이 유발될 수는 있는 병변의 위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따로 받으셨나요? 어떠셨나요? 피요? 치료를 받으셨나요? 그 병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네. 서울가 아산병원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갔더니 뭐 수술해주는 뭐 그렇고 뭐
그냥 웬만하면 그냥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육 올려와서 이게 더 심해요. 제가 보기에 수술할 정도로 병변이 심하진 않고 환자분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다 그러시면요. 제가 보기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드네요. 예. 네. 자, 수술까지는 아니고 비수술적인 치료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전문 병원을 꼭 다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또 시술 시간이 20-30분 이내라고 하셨는데, 자, 비수술적인 척추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아무래도 이 시술 시간이 짧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특징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선생님?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특징이 아주 잘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술 시간이 짧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죠. 30분이면 거의 모든 치료가 끝나게 되고. 지금 시술 과정이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실제적으로 하는 영상입니다.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좁아진 부위에 이제 풍선을 저렇게 부풀어 온 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좁아지면 저런 식으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좁아진 길 따라서 계속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저 구멍을 통해서 바람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충분히 길을 넓힌 다음에 저기 조형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요, 이렇게 막혀있던 길이 뚫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렇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의 증상은 많이 호전됩니다. 네, 자 시술 과정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비수술 척추 치료 특징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이제 보시는 사진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치료가 3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큰 부담이 없으시고요. 또 피부 절개가 필요가 없고 대부분 구멍을 통해서 하는 시술이라 가지고요. 수술처럼 상처에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대부분 시술 당일날 퇴원도 가능하시고요. 또 최고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신 마취의 이제 위험 맛이 이제 고령의 환자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 수술받기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신데요. 이런 환자들까지도 이제 부분 마취로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 만에 이제 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직장인 분들이라도 사업하시는 분들, 평일날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도 퇴원을 이용한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비수술적인 치료들은 보통은 몇 회 정도 시술을 좀 받아야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한 번에 다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해야 되고 이제 추가지 수술까지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 비수술을 원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에 이제 다시 재시술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환자에서는 이제 한번 하고 이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시술 원리와 또 치료 사례 한번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결국은 간단하게 정리된 모양인데요. 지금 좁아진 신경을 카테터를 이용해서 삽입한 다음에 그 부위를 이제 풍선을 불어서 넓혀주는 시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힌 후에 이제 신경 염증이라든지 부종을 가라앉히는 특수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됩니다. 치료 사례 한 명 이제 보여드리면요, 59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 환자는 이제 왼쪽 다리 통증이 특히 심했던 환자분입니다. 이제 10분도 채 걷지 못했던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MRI 사진에서 보시면 정상이 이제 노란색 모양이 정상이고요. 빨간색 모양이 이제 협착이 있는 부위인데 노란색 모양에 비해서 빨간색은 이제 찌그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밑에 사진에서도 오른쪽 노란색 길에 비해서 이제 빨간색 길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추간공 협착증 사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를 깎고 인대를 제거하는 이제 수술적 치료만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풍선 확장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런 환자들까지도 시술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술 과정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막힌 통로에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조형 약물을 투여하는데 조형 약물이 이제 지나가지 않을 정도 아주 심하게 막혔던 환자분이시거든요. 중간 사진을 보시면 그 부위를 풍선으로 확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영제를 넣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신경이 저렇게 확인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 역시 시술 후에 이제 증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이제 바로 산보도 이제 가능할 정도로 환자분이 아주 만족스러워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봤습니다. 이렇게 시술하면 직후에 바로 좀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시술 후에 퇴원하시기 전에는 좋아져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있어도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치료 사례를 또 볼게요. 어떤 사례인가요? 협착증의 경우에 결국 척추신경 주위 구조물들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가지고
서서히 신경이 좁아지다가 이제 환자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심해졌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 증상이 심해지 방치하다가 결국 사진 찍으면 이미 이제 척추 협착증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환자분이 그런 사례인데요. 70세 여자 환자분인데 10년 동안 이제 허리 통증이 계속 있으셨어요. 근데 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내시다가 이제 양쪽 다리까지 특히 종아리가 이제 터질 것 같다. 그렇게 호소를 하시면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신데요. 검사상에서는 이미 척추신경 협착증이 이제 진행됐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좀 생소한 사진인데요. 네. 저기선 체열 검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통증을 보다 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검사입니다. 네. 이게 척추신경이 이제 손상이 오게 되면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 통증 부위에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종아리가 많이 아프시다 그랬는데요. 종아리 저 부위가 파랗게 체온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색깔이 지금 좀 다르죠. 예, 파랗게 네. 체온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환자 같은 경우 풍선 확장술을 시행한 후에 이제 증상이 호전되어서 바로 시행한 이제 체열 검사에서 보시면 파랗던 부위가 이제 체온이 노랗게 이제 정상화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환자분 역시 사진에서처럼 증상도 많이 호전됐던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봤습니다. 이 시술법 같은 경우는 협착증 이외에 또 다른 질환에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뭐 척추협착, 특히 중앙근 협착증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요. 네. 디스크 질환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척추 수술 후에 이제 유착이 심해서 재발되거나 이래서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이제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전의 시술, 신경성형술, 고주파, 뭐 감압술, 경막의 내시경 시술 같은 시술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환자분, 이런 경우에 추간국 협착증 있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에게서도 이제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고요. 네. 만성 요통, 급성 요통 환자분에서도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치료 대상 정리를 한번 또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지금 협착증이 요추 4번, 5번 협착증이 있는데요. 네. 한 200-300m 걸으면은 종아리가 아파서 못 걷습니다. 쉬었다가 걸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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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상담을 바로 해주실까요? 예, 뭐 어르신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6세. 예. 증상으로 봐서는 이제 걷다 보면 한 2-3m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셔가지고 앉았다 네. 쉬어가시는 그런 전형적인 척추 협착증 증상이시다, 그죠? 네. 그 검사상에서 이제 MRI 검사를 하셨나요? MRI 검사했습니다. 네, 협착증 있고 이제 뭐 수술을 권유 받으셨나요? 어떠나요? 아니 수술을 아무것도 안 받고. 네, 예. 지금 한방 치료 받고 그다음에 뭐 그 치료 받고 병원에서 그 무슨 주사인가 주사 몇 번 맞았는데 낫지를 않았어요. 별로 큰 호전은 없으셨고요. 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바로 수술하시기는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환자분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 하신다면은 수술 받기 전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요즘 협착증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 많이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우리가 여기 뭐 연구조사에 따르면은 풍선 확장술 시행 후에 이제 걷는 범위가 3배 이상 길어졌다는 발표 자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고 한번 이 시술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실까 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거 전문 병원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죠? 아버님 그 부분은 저희가 방송 중 전문 병원들을 모르니까 전문 병원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요. 또 그때 저희가 바로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를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심하게 아파서 못 걸어가지고요. 네, 선생님께 자세하게 증상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어머님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8입니다. 네, 어머님 그 지금 증상이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다, 그죠? 예, 지금 가만히 앉으시면은 허리도 큰 문제 없고 걸음을 걸으면 허리가 아프고 첫째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앉아서 쉬면 좋아지시고 그러신다, 그죠? 예, 조금 가다가 한
5분 정도 하면 조금 그렇죠. 쉬었다 그러면 쉬었다 또 그러면 다시 나아지고. 걷고. 예. 어머님 연세와 이제 증상을 들어봐서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소견을 네. 들어봐서는요. 혹시 뭐 그쪽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검사를 네. MRI도 안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네. 뭐 영양외과 같은 데 가보면 네. 협착증이라고 하고 그런데 네, 예. 치료를 여러 번 많이 뭐 네. 그때 주사 맞고 약도 먹고 했는데 네. 요즘 들어가지고 더 심해지시고. 사실 허리보다도 걸음을 조금 걸으면 네. 다리가 아프고 이 허벅지가 아프고 왼쪽에가 있고 오른쪽에 그렇게 못 걸었어요. 네, 아마 예. 어머니 그 다리가 예, 척추 협착증이라는 병 자체는 이제 그렇게 통증을 참는다고 좋아지는 병은 아니고요. 계속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증이 예. 그렇게 악화된다면 꼭 전문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MRI 예. 등을 통해서 어머님 척추 협착증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연세가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많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요. 요즘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전신 마취하지 않고 이제 곡소 마취로도 한 30분 정도면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니까 하도 네. 신기해서 그렇게 네. 전화 문의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문의하면 됩니까? 네, 어머니 저희가 방송 끝나고요.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가까운 전문병원 일단 방문하셔서 좀 정밀적인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가장 아프신가요? 저는 2009년도에 수술했던 사람입니다. 아, 수술을 하셨었군요. 네. 하수 전대에서 뭐지 협착증 수술을 했거든요. 네. 협착증 수술을 하다가 몸이 완전히 못 하게 됐었어요. 예, 예. 걸지도 못하고 2달 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네. 걸지 못한 지 밀고 나온 기계로 밀고 나왔거든요, 기계를. 네, 예. 그래갖고 기계 연습을 열심히 집에서 해갖고 걸지는 조금 더 그건데 네.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왔어요, 지금. 네, 예. 그리고 다리가 시려면서 네. 밖에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앉아있으면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많이 아프시고요. 예, 그 2009년도에 수술하셨다고 그러셨나요, 방금? 예, 예. 수술하신 지가 2009년도에 오래 되셨다 그죠?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네. 어머니 그러면 2009년 수술 후에 계속 그 마비가 계속 있으시단 말씀인가요? 예, 예, 계속.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수술해가지고 예. 2010년도에 예. 이제 저대에서 한다요. 저대에서도 했거든요. 네, 수술 2차례 하셨고요.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때. 네, 예. 근데 해서도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으시고요. 그래갖고 저대에서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약물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네, 예. 거기에다가. 네. 근데 그거를 하니까 체중만 빠지 너무너무 효과가 없었어요. 어머니 불편하신 거는 이제 다리 힘 빠진 건 오래되셨고 또 최근에는 이제 통증이 다시 심해지셨단 말씀입니다. 그죠? 허리 통증 오면서 다리가 다리도 혈액순환 안된 것처럼 예. 시려면서 발바닥이 꼭 발을 띄면은 그 부은 것처럼 발이 피지가 않아요. 남의 살 한 걷고 그러시다 그죠? 예, 예. 그래갖고는 거뚱거뚱.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척추 상태에 대해서 정밀 검사 같은 거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대에서 해보고는 아직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고 시행하신 지 오래되셨고. 말만 하지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예, 네. 예. 지금 봐서는 아마 뭐 2010년도에 다시 시술하고 검사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최근 증상이 변화된 걸로 봐서는 또 새로운 병변이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통증이 계속 다시 또 악화된다면요.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벌써 2번이나 받으신 상태라면은 다시 수술하시는 좀 부담스러울 것도 같으시고요. 통증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이제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주위에 척추 전문 병원 가셔가지고요.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대에서 이야기하기는 네. 네, 어머니. 수술을 그때 맨 처음에는 수술을 엄청 크게 했거든요. 네, 예. 이온 독을 다 째져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대에서 속은 5번이 좀 뭐 신경 어디를 건드리는 것 같다고 네, 예. 4번만 이렇게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네, 예. 네. 간단하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더 전문적인 병원을 다시 한번 추후에 방문을 하셔서 지금 어떤 병변이 또 생겼는지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증상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허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다리가 땡기가 그래가. 네, 네. 허리가 아프시고 어느 쪽 다리가 양쪽 다리가 다 그러시나요? 근데 양쪽이 아니고 오른쪽 예, 다리가 땡겨. 오른쪽 다리가 요 밑에 장다리 말고 밑에 다리 요 있죠. 예. 그거가 조금만 거리면 그 땡기가. 가만히 있을 때 괜찮으신데 걷다 보면 증상이 생기신다 그죠? 예. 그 통증 기간이 오래 되셨나요? 한 얼마 정도 되셨나요? 한 4, 5년 되죠. 오래 되셨네요. 4, 5년 되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정밀 검사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MRI 같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아버님 그 척추 질환은요. 그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참는다고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요. 더 빨리 진행을 합니다. 통증이 4, 5년 동안 통증이 있으신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요. 이제 척추가 더 빨리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통증이 이렇게 오래되셨는데 정밀 검사를 좀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그렇죠. 아무래도 협착증이나 협착증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봐서는. 걷다 보면 통증이 다리가 당기고 아프시다는 거 봐서는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꼭 수술적 치료 말고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지금 척추 상태가 어떠신지에 대해서 먼저 정밀하게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질환이라는 게 원래 자동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검사를 자세하게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를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 수술 후 통증이 지속돼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디서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수술 후에 수술 부위에 유착이 되거나요. 유착이 된다는 게 이제 수술 부위에 신경이 이제 붙어가지고 그 신경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수술 부위가 재발하거나 그런 경우가 제일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치료하기가 참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다시 재수술하기에는 이제 위험 부담이 크고 그래서 환자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엔 다행히도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그런 분들도 치료했을 때 이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척추 수술 후에 이제 보통 다시 아프시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수술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데 많이 아마 절망적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통증을 또 참다 보면 또 다른 마디 수술한 마디 말고 또 다른 마디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시니까요. 그렇군요. 그 수술 후에 통증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동반된 경우도 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좀 병행을 하기도 하나요? 네, 디스크 이제 보통 이게 연세가 많으시면요, 대부분 어느 정도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동반된 경우가 많으셔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꼭 이 시술은 뭐 디스크만 치료하고 이 시술은 협착증만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시술 통해서도 협착증과 디스크 질환까지 다 치료를 할 수 있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의 전화를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허리부터 등까지 좀 통증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예, 그 통증이 평상시에 다닐 때는 괜찮은데 저는 저녁에 자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새벽에 꼭 아파서 깨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배에 힘을 줘서 못 일어나겠어요. 옆으로 뒤집지도 못하겠고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따가 활동을 하면은 또 괜찮아지고 해서 이걸 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나 싶은데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시나요? 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48이에요. 예, 48. 목소리가 굉장히 젊게 느끼셔가지고요. 네, 뭐 20대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네, 혹시 통증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아팠던 기간이?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6, 7년이나 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하기 때문에. 예.
그러셨죠? 계속 아프긴 한데 평상시에는 괜찮으니까. 네. 우리 한번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7년 동안 그 통증이 잘 때만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어떤 병변이 있다는 얘기에 가깝거든요. 단순한 이제 근육통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6, 7년 동안 계속 그런 반복적인 통증이 있다 그러면요. 한번 그쪽으로 일단 척추 전문 병원 쪽에 먼저 찾아가셔가지고요. 한번 그쪽으로 다른 질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 질환은 계속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계속 이제 지금 그리고 충분히 너무 오랫동안 참으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참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랫동안 실내에 머무는 것도 척추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 척추 관리 비법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결국 겨울철에 이제 추워지면은 이제 몸하고 근육, 이제 관절이 단단히 굳게 되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충격에도 이제 척추 손상이 쉽게 오게 되죠. 또 겨울철에 춥다고 이제 실내에 있게 되면은 계속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게 되면은 디스크 질환이든지 척추 질환들이 계속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육을 풀어주고 이제 혈액순환도 도와주는 척추 스트레칭을 실내에서 이제 꾸준하게 시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제 일상생활 운동도 반드시 겨울철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볕을 띄워주는 게 중요한 게 겨울철 일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햇빛 비타민 D가 이제 몸 체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뼈의 구성 성분이 칼슘하고 인이 이제 흡수가 저하가 되게 돼요. 따라서 실외에 나가기 힘드시면 창가에서라도 햇볕을 쬐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인 뭐 참치라든지 고등어 이런 음식들을 꾸준하게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전문의 김성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